알렉스 호모즈. 이 사람 이름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단 18개월 만에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그랑 넘어버리고 컨텐츠 하나로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성공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가 어떻게 컨텐츠를 이렇게 강력한 비즈니스 성장 엔진으로 만들었는지 그 체계적인 전략을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근데 조회수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내 사업 성장이나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호모즈는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성공적인 컨텐츠는 운 좋게 터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의 핵심 철학은 바로 이거예요. 성공은 철저하게 설계된 시스템, 즉 구조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가 말하는 구조가 대체 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호모지가 처음에는 컨텐츠 만드는 걸 완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돈 버는 거, 그 사업 자체를 키우는 거였죠. 컨텐츠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카일리 제너나 드웨인 존슨 같은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였죠. 그때 머리를 땅 하고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의 진짜 힘은 파는 물건이 아니구나. 그들을 믿고 따르는 엄청나게 충성도 높은 청중이구나. 바로 이 깨달음이 그의 비즈니스 관점을 180도 바꿔놓습니다. 그는 비즈니스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단 하나의 자산은 바로 청중을 만드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게 그의 모든 컨텐츠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매일같이 컨텐츠를 만들까요?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만드는 모든 컨텐츠는 아주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전략적 목적 중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목표는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면 연매출 30억 원 이상 버는 그런 사업가들과 신뢰를 쌓고 곧바로 파트너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의 컨텐츠가 이런 잠재적 파트너들이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목표는 좀 더 멀리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규모가 작지만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은 그런 잠재력 높은 사업가들에게 계속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파이프라인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목표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만약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처음 시작할 때 매일 일기를 썼다면 그 기록이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했던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이 기록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왜 만드는지는 알았고,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궁금하시죠? 호모지는 이 모든 전력을 거의 공장처럼 돌리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컨텐츠로 찍어내는 아주 실용적이고 반복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컨텐츠 시스템은 보시는 것처럼 딱 5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트위터 같은 곳에서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보고 이거 반응 괜찮네 싶으면 본격적으로 녹화해서 컨텐츠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 즉 CTA를 삽입하죠. 다음으로 각 플랫폼에 맞게 이걸 잘 다듬고 마지막으로 가능한 모든 채널에 쫙 뿌려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앞으로의 설명이 훨씬 쉬울 거예요. 그는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 바로 트위터에 짧은 글로 던져봅니다. 이건 그냥 혼자 메모장에 적어두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좋아요, 리트윗 같은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사람들에게 먹히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시간과 돈을 쓰기 전에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셈이죠.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플랫폼의 성격과 보는 사람들에 맞게 포장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튜브는 정보를 깊이 있게 다루고 인스타그램은 좀 더 감성적인 이야기로 풀고 틱톡은 재밌는 밈처럼 만드는 식이죠. 핵심 내용은 같아도 보여주는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는 겁니다.
호모지가 진짜 입이 닳도록 말하는 게 이겁니다. 배포가 전체 성과의 80%를 결정한다고요.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사람들한테 도달하게 만드는 과정이 결과의 대부분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의 배포 규모가 어느 정도 된지 이 숫자를 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80. 이게 그가 일주일에 만드는 컨텐츠 개수예요. 원래 일주일에 7개 올리던 걸 무려 80개로 늘렸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구독자, 웹사이트 방문자 수, 모든 핵심 지표가 그냥 10배가 뛰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이 압도적인 규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그의 전략에서 가장 깊고 강력한 마지막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호모지 전략의 진짜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컨텐츠가 왜 그렇게 독보적으로 효과적이고 왜 사람들이 그를 믿는지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화면이 그의 철학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왼쪽은 이렇게 하세요, how to, 즉 그냥 조언이죠. 근데 오른쪽은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how I, 라는 경험담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람들은 추상적인 이론보다 실제로 증명된 경험에 본능적으로 신뢰를 보냅니다. 내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이게 바로 깊은 신뢰를 쌓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실행하라, 그리고 나서 말하라. 진짜 설득력 있는 컨텐츠는 살아있는 경험에서 나온다는 거죠.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먼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호모지 전략의 4가지 핵심 기둥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청중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둘째, 모든 컨텐츠에는 명확한 전략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걸 대규모로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아는 것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해본 것을 공유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겪고 살아낸 그 이야기 속에 가장 강력한 컨텐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나는 이렇게 했다 스토리는 과연 무엇일까요?